국어 영역 3등급은 노력으로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이 문학을 잘한다 싶으면 그 영역을 먼저 푸는 게 훨씬 더 이 국어는 시간 싸움이거든요. 1년 힘 쏟으면 3등급 충분히 나와요. 사회탐구보다 제가 국어 전공이라 그런지 이쪽이 더 쉬워요. 사회탐구가 더 어려워요. 자, 반갑습니다. 우리 이제 국어 점수 3등급이 인서울로 가는 첫 번째 관문이다. 그래서 3등급과 관련해서 제가 잘 아는 우리 국어 전문가 지인을 모시고 오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국어 전문가 김영입니다. 국어 3등급이라는 점수, 타고난 실력이 있어야만 가능한 건지 아니면 노력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점수인지. 3등급이라는 점수는 모든 교과는 사실 그게 있잖아요. 그동안 어렸을 때부터 쌓아온 그 관심과 능력 혹은 타고난 재능 같은 것도 저는 어느 정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국어 영역 3등급은 노력으로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이고요. 뭐 1등급 가능한가 이러면 제가 어렸을 때도 책을 읽었어야죠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3등급은 어렸을 때도 책을 읽지 않아도 1년 동안 준비하면 할 수 있다라고 확신을 드립니다. 후천적인 노력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희망적인 얘기로 영상을 좀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지금 시점이 우리가 촬영을 하는 게 10월 달인데요. 수능을 한 달 앞둔 3학년들보다는 물론 3학년들도 재수와 삼수가 있긴 하지만 1, 2학년들에게 국어 공부법에 대해서 좀 네. 좋은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책을 많이 읽어라고 이야기하는 건 조금 무책임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하지 않고요. 저희 목표는 3등급이잖아요. 그건 1년 동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력한다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야 하느냐. 지금 2학년 학생들은 수능에서 국어가 선택 과목으로 바뀌는 학생들이라 일단 공통 영역에 독서와 문학이 들어갑니다. 공통 영역 먼저 말씀드리면 독서와 문학 전부 다 긴 글을 읽고 이해해야 한다는 게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긴 글을 읽는 능력을 가져야 하는데 두 가지가 약간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해요. 독서는 연습해야 되고요. 문학은 학습해야 합니다. 독서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느냐의 능력을 측정하는 거죠. 그런데 평소에 책 읽어 잘할 수 있어라고 하지만 저희가 평소에 있는 책 내용이 모의고사나 수능 지문의 난이도급은 아니잖아요. 저도 취미로 그런 책을 읽지는 않거든요. 네. 읽지 않으시죠? 사실 독서 자체를 싫어하고 그래서 연습이 필요해요. 그냥 내가 평소에, 그러니까 요즘 청소년들은 책 읽기 별로 안 좋아하니까 평소에 독서에 관심이 있으니까 잘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갖는 사람도 별로 없겠지만 그런 사람은 엄청 나중에 실패하게 될 가능성이 커요. 이건 자만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정말 꾸준히 연습해야 되는데 일단은 문제지를 하나 준비하셔서 하루에 2-3지문 정도면 충분해요. 많이 풀지 말고 2-3지문 정도를 푸는데 한 지문도 괜찮아요. 저희 1년 동안 꾸준히 연습할 거니까.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않아야 하는 건 맞다 틀리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내용을 제대로 분석했는가? 이걸 확인하는 거니까 채점하고 끝내면 안 되고 그리고 채점한 다음에 여기 선택지 내용 여기서 찾는다가 아니라 읽을 때 각 문단의 중심 내용을 내가 파악했는지 그리고 그 전체 구성 그러니까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나오는 지문은 되게 치밀하게 완벽한 글이 나와요. 문단별로 중심 내용이 있고 그걸 층층이 모아서 하나의 주제로 도출되거든요. 그걸 내가 할 수 있는가를 확인을 계속 하는 게 연습의 초점이어야 해요. 다 맞았다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역별로 다르니까 알고 있는 지식이 있는 글도 가끔 있을 수 있고 그 중에 쉬운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은 4문제 다 맞았으니까 나는 독서가 완벽해가 아니라 다 맞든 뭐 다 틀리든 간에 다시 본문을 들어가서 본문을 분석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문학 같은 경우는 이제 학습이 필요한데요. 사람마다 공부법은 조금 다르지만 제가 권하는 방식은 문학은 시기별 특성이 너무 많이 다르고 발레별 특성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교재를 준비할 때 아예 저는 운문과 산문이 분리되어 있는 거를 준비해서 공부를 하는 게 저한테는 효과적이었어요.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시기별로 나눠진 걸로 공부를 하는 것이 편한 사람도 있고 운문과 산문이 쪼개진 걸로 공부를 하는 게 편한 것도 있는데 저희는 지금 1년 넘게 시간이 남은 거잖아요. 일단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본인에게 맞는지 확인하고 그 지점에 초점 둬서 계속 꾸준히 학습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게 독서와 문학의 접근 방법이고요. 선택 과목은 2개로 나눠져요. 하나는 언어와 매체인데 문법이 주가 돼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문법 같은 경우에는 규칙을 몇 개 외워놓으면 그걸 계속 활용할 수 있는 것이라 내가 뭔가 학습해서 학습 근데 할 때는 독하게 해야 돼요. 문법 지식은 어려우니까. 그래서
근데 그거를 제대로 하고 나서 계속 활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 나는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면 언어와 매체를 택하면 되고, 그 화법과 작문 같은 경우 여러분 그 모의고사의 앞부분에 있는 문제들 있잖아요. 글쓰기의 과정, 뭐 말하기의 과정, 그것들이라 문법에 비해서는 지식이 많이 들어가진 않지만 상황적 요소가 조금 있을 수 있죠. 지식을 알았을 때 확 답이 나오는 것과 아닌 것은 조금 다르니까 취향별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이원화해서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럼 일단은 먼저 돼야 될 거는 선택이 먼저 돼야겠네요. 선택에 따라서 전략이 좀 달라지니까. 그쵸. 근데 약간 그런 취향은 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규칙을 몇 개를 공부를 해서 확 적용하는 게 취향에 맞는 건지, 아니면 난 다른 과목 여러분 공부 많이 해야 되잖아요. 네. 그죠? 잘 하지 않습니다. 아, 저희는. 그런가요? 근데 저희는 실기 준비해야 되니까 이 내용 교과에 실을 수 있는 힘이 다른 다른 학과 애들하고 조금 다르니까. 다른 물리적으로 시간 자체가 시간 자체가 좀 부족합니다. 만나니까. 그래서 학습에 투여할 수 있는 시간이 문학 공부만 해도 되게 많이 드니까 그렇게까지 문법 공부까지 이런 생각이라면 화법과 작문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약간 조금 정말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요새 문이과는 없지만 내가 되게 분석적 사고를 좋아하고 답이 똑 떨어지는 게 좋아, 명쾌한 것을 좋아해라고 하면 보통 문법을 좀 좋아하는 경향이 있고, 그렇게 학습까지는 하고 싶지 않나라면 이쪽을 좋아하는 경향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차이는 있으니까. 하지만 근데 얘네 둘은 학습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학습량이 그렇게 많지 않고 문제를 잘 읽으면 지문에 답이 있는 경우가 아주 많기 때문에 지금 공부를 하는 것은 독서와 문학이어야 해요. 그리고 얘네는 조금 뒤에 해도 괜찮아요. 약간 사회탐구 같은 느낌이 좀. 약간 사회탐구보다 훨씬 쉬워요. 단편적일 수 있는. 그렇죠. 그건 아닌가요? 사회탐구보다 제가 국어 전공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이쪽이 더 쉬워요. 사회탐구가 더 어려워요. 근데 말씀하실 때 지금 연습과 학습을 구분하셨거든요. 네. 근데 저는 뭐가 연습이고 뭐가 학습인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학습은 이제 내용을 공부해서 어느 정도 암기가 필요한 거죠. 문학은 암기가 필요해요. 네, 연습은 기능 숙달이라 진짜 글을 봤을 때 그 내용 하나도 모르는 걸 봤지만 내가 중심 내용을 찾을 수 있어, 뭐 이런 거죠. 그럼 전 독서가 낫겠다. 그냥 노력으로. 하지만 걔네는 공통 과목이라 선택할 수 없어. 네, 알겠습니다. 사실 질문을 좀 뭉뚱그려서 크게 드렸는데 너무 세세하게 잘 해주셔갖고 조금 더 디테일한 질문들은 아마 댓글을 통해서 올 건데 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국어 전문가니까.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수능에서 국어 4등급을 맞았거든요. 좀 높은 4등급이긴 했지만 잘하셨어요. 항상 마지막까지 고민이었던 거는 시간과의 싸움이었어요. 제가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재수를 했는데 제가 첫 해 때는 수능 국어가 역사적으로 쉬웠던 해예요. 시간이 남았더니 오히려 불안했거든요. 이럴 수가 있나? 저 같은 시간에 대한 고민이 있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 친구들에게 좀 한마디 부탁. 일단 저희가 지금 2학년, 1학년 대상이 많이 보일 것 같으니까 거의 맞춰서 이야기하면 영역이 있잖아요. 지금 독서, 문화,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이렇게 나뉘는데 사람마다 자신 있는 분야는 다를 거예요.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뭐 문학을 잘한다 싶으면 그 영역을 먼저 푸는 게 훨씬 더 이익이에요. 고민을 오래 해야 되는 것들을 뒤로 빼야 돼요. 그래서 사람마다 뭐 문학을 먼저 풀어, 뭐 독서를 먼저 풀어 이런 게 좀 나뉘긴 하는데 어쨌든 저는 본인이 자신 있는 부분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봤을 땐 요령 있게 시험을 보는 사람들은 항상 문제 순서를 바꿔가면서 풀더라고요. 왜냐면 그 국어 영역이 중요한 이유는 1교시여서 중요해요. 그거 하다 멘탈 터지면 뒤에 다 이렇게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죠. 최대한 정신의 안정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데 수능이라 심장이 터질 것 같은데 내가 잘 안 풀리는 문제를 가지고 낑낑거리는데 뒤에 막 문제가 이만큼 쌓여 있으면 이건 미치는 거니까 자신 있는 걸 먼저 하고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파트별로 공부 방법에 대해서는 좀 참고를 하고 시험 문제 풀 때의 순서는 이제 남은 기간 조금 연습해 보면서 자기 스스로 방법을 정해 볼 수가 있겠네요. 이제 제가 이제 이 영상을 이렇게 국어 관련해 가지고 질의응답을 하는 영상을 찍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준비해 오신 게 있으세요. 근데 아마 이제 저희가 이제 뭐 대본을 짜고 이런 게 아니라 제가 혹시 질문하지 않은 내용인데 들어갔을 만한 내용으로 준비해 주신 게 있다면 아니요, 없어요. 편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그 수능 얼마 안 남았는데 저도 재수했거든요. 그래서 참 그 9번이나 겪었으니까. 네. 재수. 여러분들 되게 마음 복잡하고 심란할 거라는 거 알고 저 마지막 수능 때 울었거든요. 시험 듣다가 하다가. 준비할 때요? 아니요, 영어 수능 보다가 너무 긴장해서 듣기 평가가 하나도 안 들려가지고 울면서 막 문제를 풀었어요. 이거 너무 인생이 걸린 거라 그 긴장감과 치열함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남은 기간 동안 건강관리 잘하시고 3학년 건강관리 잘하시고 멘탈 관리 잘하시고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1, 2학년은 1년 힘 쏟으면 3등급 충분히 나와요. 그런데 그렇게 힘을 안 쏟는 경우가 그렇죠. 의지만 있고 이제 행동까지 연결이 안 그렇죠. 되는 그게 경우가 중요하죠. 많습니다. 네, 전공자로서 이거는 노력의 영역이다. 1등급은 재능의 영역이 우와. 분명히 있지만 3등급 할 수 있다.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많은 이제 아이들이 이제 계속 포기를 하기 시작해요. 처음에 이제 입시반에 상담을 하면서 수학 어려운데도 수학 안 들어가는 학교를 보기 시작하고 국어도 도저히 해도 안 될 것 같은데 이제 국어 비중을 줄이면서 탐구 한 과목에 올인하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실기만 많이 보는 학교를 선택하는. 아마 이 영상을 이렇게 유튜브에서 찾아서 보실 정도라고 하면 벌써 자기 진로라든지 이런 확고한 선택과 어떤 일정 내적 동기가 있는 친구들일 거예요. 그래서 좋은 말씀 해주셨으니까 주변에 돌아보시면 분명히 국어 전문가가 바로 곁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필요한 이런 정보들 잘 구하셔가지고 남은 기간 잘 준비해서 꼭 입시에서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었습니다.